공복혈당 장애가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으로 당뇨에 걸릴 확률이 30%다라고 보면 되고, 모든 질병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감기도 더 잘 걸릴 수 있고 뇌졸중도 더 잘 올 수 있고 암에도 더 잘 걸리고 다 그냥 안 좋은 거죠. 내가 그동안 나쁘게 생활을 했던 거에 업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과학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려면은, 말 그대로 공복 시에 측정되는 혈당이죠. 6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혈당 수치를 피검사로 재는 건데, 공복혈당 정상은 100 미만으로 나와야지, 즉 99까지 정상인데 100부터 125가 나오면 공복혈당 장애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126 이상, 이게 2번 이상 나면 당뇨라고 보는 거고요. 공복혈당 장애가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으로 당뇨에 걸릴 확률이 30%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공복혈당 있으신 분들이 매년 5에서 10%에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20, 30대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피검사를 했을 때 거의 30% 가까운 분들이 이미 공복혈당 장애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10년 뒤에 30 후반이나 40대가 돼서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당뇨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빌딩을 쌓을 때도 사실 뼈대 구조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실공사가 생기면 아파트 무너지죠. 똑같아요. 당뇨같이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모든 질병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당뇨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누가 탁 발로만 걷어차도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감기도 더 잘 걸릴 수 있고 뇌졸중도 더 잘 올 수 있고 암에도 더 잘 걸리고 다 그냥 안 좋은 거죠. 당뇨처럼 돌아가기 되게 힘든 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얼마든지 유턴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공복혈당 장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복혈당 장애는 가역적이에요. 본인이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상태로 다시 확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계. 근데 여기를 놓치면 이게 막차거든요. 이 막차를 놓치면 당뇨병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가역적인 게 비가역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약간 금을 밟은 상태일 때, 이때 빨리 발견을 해라, 이 소리죠. 저 같은 경우도 공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당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그냥 책상에 초콜릿하고 달달한 라떼 항상 구비돼 있었어요. 정말 하루에 한 3개씩 마시고 당 수치지 그런 거 보지도 않았거든요. 나는 젊으니까 어리니까 이런 거 상관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 방탕한 식습관을 정확하게 제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딱 1년 정도 했거든요. 그냥 당연히 정상일 줄 알았던 내 공복혈당이 말도 안 되게 혈당 수치가 109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125까지 공복혈당 장애인데 109가 나오고 115가 나오고 할 때마다 전 솔직히 멘붕인 거예요. 제가 되게 성격이 독한 게 있어서 한 번 마음 먹으면 진짜 그 끝장을 보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복혈당 장애에 꽂힌 이후에는 미친 듯이 운동을 했어요. 그 첫 한 달을.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거의 7kg를 뺐어요. 그렇게 빼니까 확 좋아지더라고요. 수치가 그전에는 막 110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100 초반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2달, 석 달까지 되게 열심히 했더니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공복혈당이 완전 정상 90까지 내려왔거든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결과가 다 나왔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학생 때 100점 맞았던 것보다 더 이제 요즘 나이 들면 이제 검진 결과 가지고 오면 되게 기분이 좋던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혈액 검사고 다 있는데 제 공복혈당이 80이에요. 굉장히 정상인 거죠. 뭐 혈색소도 정상이고 모든 피 검사와 뭐 다 정상이고 나왔거든요. 당연히 제가 정상이 나와야지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잔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공복혈당 장애 있으신 분이 3분의 1이 될 거예요. 당장 피 검사 하셔가지고 내 혈당 수치 괜찮은지 확인해서 내가 그런 혈당 장애가 공복인데도 있다, 빨리빨리 고칠 수 있거든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관리를 그럼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당연히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려면은 객관적인 팩트는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살이 찌더라도 똥배가 나오는 게 되게 위험한 사인인 거죠. 내가 아직은 당뇨 진단을 안 받고 건강한 상태에 불구하고 요즘에 똥배가 자꾸 나와서 복부 비만이 되는 것 같다, 플러스 우연히 초음파를 했더니 지방간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미 당뇨병으로 한참 가고 있는 고속도로 이제 들어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저장이 될 때요, 우리 몸속의 근육과 내장 기관들 있죠, 그걸 다 내장 지방이 싸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당을 저장을 합니다. 플러스 간에서도 저장을 하죠. 근데 몸에 들어오는 게 넘쳐 흘러서 당이 많이 축적이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당연히 자연적으로 돼요. 당 수치를 낮춰야 되니까 그 인슐린이
인슐린이 들어와서 똑똑해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당 수치들을 좀 낮춰라, 니네가 좀 더 흡수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주거든요. 지방이 엄청나게 많은 내장 지방과 간세포의 그 세포 문짝을 열어버리면 거기 미어 터지고 있던 지방과 당 성분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죠. 내장 지방과 지방간이 되게 무서운 이유가 그게 많이 쌓여있을수록 당 수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가 돼도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당뇨로 가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살이 찔 때는 배부터 먼저 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그냥 살이 쪘으면 바로 시작해야 이 소리긴 해요. 살찔 때 누가 뭐 발가락부터 찌겠어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항상 반드시 복부 비만부터 오게 돼 있는 이유가 내장이 워낙에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살이 찌더라면은 배부터 찌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오랫동안 유지해서 극한 환경에 있어서도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 허벅지 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벅지랑 배가 동시에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배가 좀 요즘 나오고 있고 술 좀 마시고 좀 나쁜 생활 습관 했더니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 당신은 공복혈당 장애가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내가 근육은 별로 없는데 말랑하게 살이 찌고 있다. 그러면 경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군것질을 단호하게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루에 뭐 한 번이라도 바닐라 라떼를 마셨다, 그리고 초콜릿은 꼭 하나씩 먹었다, 그냥 과감히 끊으세요. 이거 끊는다고 절대 무슨 일 안 생기거든요. 이 군것질 끊는 거는 사실 2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나 과자 되게 좋아하지, 저는 이제 과자 많이 먹으면 정말로 속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과감하게 군것질을 끊자. 식사랑 관련 없는 음식들 있죠, 그런 거를 끊으라는 거지, 제가 치킨, 피자 이런 거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한 끼 식사는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빼고 정말 말 그대로 군것질거리, 사탕, 떡,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끊으셔야 됩니다. 입이 심심하고 허기지고 출출할 때 그냥 심심해서 먹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끊으셔야 돼요. 혈당 관리라는 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췌장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서서히 올리는 게 좋고, 반대로 공복에 아직 췌장이 지금 덜 깬 상태인데 그때 사과 주스라든지 그런 뭐 몸에 좋다고 해서 그런 주스류를 생으로 갈아갖고 드시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확 튀어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아침 시작부터 이렇게 스파이크를 주고 시작을 하시면 그날의 혈당 관리가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공복 시에는 편안하게 완만한 혈당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두유, 당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그런 두유 시중에 팔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두유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포만감을 조금 주면서 군것질에 대한 갈망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두유같이 콩류 같은 경우는 몸에도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의 8시간 이상 공복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거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계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이제 저지방 우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백질 위주의 양질의 그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의 산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심을 드시고 나서 그 과정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밥 먹은 직후가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움직여서 근육을 조금 더 쓰게 하면 근육이 빨리빨리 혈당을 흡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식후에 10분에서 15분의 산책 또는 뭐 경쾌한 뭐 살짝 경복 이런 수준의 가벼운 운동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또 거부감 들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도, 요즘엔 날이 춥긴 하지만 그래도 누워만 있지 마시고요.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산책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복혈당 장애가 온 거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 나쁘게 살았던 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 조바심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전교 꼴등하던 내 친구가 하루아침에 전교 1등하기 진짜 어렵던 거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이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나쁘게 생활을 했던 거에 그 결과물이 공복혈당 장애로 나타난 거고, 그거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업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죄를 져가지고 죄값을 받고 있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돌아가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약간 쓴맛을 좀 가진 상태에서 성취를 해야지 또 성취감과 함께 되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다 돌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사실 잔소리 같긴 하지만 되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집에서도 이런 관련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해서 식구들이 제가 막 말을 하면 아, 그
진짜 잔소리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나 원래 잔소리 많다고 암 찾는 의사 잔소리 유명한 거 모르냐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은 참 그게 듣기 싫은데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복혈당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복혈당 장애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이미 걸려있다. 깜짝 놀라운 사실을 꼭 아시면 좋겠고, 그거를 자각을 하셨더라면, 즉 내장 지방, 복부 비만과 함께 지방간이 좀 있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내가 이미 공복혈당 장애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얼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다시 충분히 예전처럼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의 쉬운 생활 습관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복혈당에 관한 영상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건강 유지를 위한 좋은 팁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